또한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나 볼 수 있던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도 들어섰다. 삼국으로 퍼져나갈 청해진의 국제무역 업무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장도의 토성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건설된 해상왕 장보고의 전초기지였다. 장보고의 유적은 비단 장도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장도와 인접한 완도 장주아리 대야리 일대. 이곳엔 장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읍터도 아니고 완도 중심부도 아닌 해안가의 웬 장터일까. 그러나 지도에 실릴 정도로 장터는 오래된 지명이다. 향토사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장보고 당시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으로 보고 있다. 이곳을 장보고의 유적지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장터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와와 건물 흔적들 때문이다. 장터에 세워진 건물. 그렇다면 그것은 상인들이 머물던 객관임이 분명하다. 문설주였다가는 굉장히 큰 건물이죠. 이 큰 기둥짝이 문 돌조구였으니까 굉장히 큰 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장주아리 옆에 죽청리에서도 장보고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감옥이 있던 자리, 즉 옥터였다. 완도 사람들은 이것을 장보고의 군사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옥터가 지금 같으면 핵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해적들을 잡아다가 가둬두는 곳이다. 그렇게 구전되고 있는데, 또한 죽청리 해안가엔 넓은 들판 한들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연병장으로 쓰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곳엔 토성의 일부가 확인됐다. 그렇다면 죽청리에도 성이 있었던 것일까? 저는 일본이 보이는데. 현재 확인된 유적만으론 청해진의 규모와 정확한 시설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장도와 장주아리, 죽청리 일대 모두를 청해진으로 보고 복원도를 완성했다. 장주아리 장터 일대에는 상인들을 위한 객관이 마련됐고 귀한 손님을 위한 영빈관 또한 자리 잡았다. 당나라와 일본 신라의 배들이 드나들던 청해진. 이곳엔 국제무역을 위한 상담과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무역센터가 세워졌다. 이 무역센터나 군영은 여러 부속 건물이 포함된 웅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에다 안전한 보호장치까지. 9세기 사람들과 무역선이 모여들던 이곳은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청해진. 이곳에는 이 각국의 무역 사절이 묵을 수 있는 이 영빈관에서 또 많은 일반 상인들을 위한 객관,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이들의 안전 항해를 보장하는 군사시설까지 갖춰놓았습니다. 남해 작은 섬 완도에 이토록 대규모의 국제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보고는 처음부터 이 청해진이란 이 국제무역센터를 통해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전역의 국제무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장보고에게 주어진 직위는 청해진 대사. 신라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함으로
완도에서 그의 활동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신라로부터 대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확보한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뒤 그의 무역 활동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아시아 3국을 상대로 무역을 했던 장보고는 과연 어떤 물건들을 취급했을까? 일본 나라시에 있는 정창원. 이곳은 고대 일본 천황의 애장품 3,000여 점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특별히 이곳엔 장보고가 활동하기 100여 년 전 8세기의 신라와의 교역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도 있다. 당시 일본 관품 5위 이상의 귀족들은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이런 신청 서류들을 신라에 보냈던 것이다. やはり白木のものを実際そういう貴族とか日常活用していたっていう背景にはそれだけの品質のものがなかなか自分たちの手元では作れ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이 책은 8세기 신라가 자체 생산 가능한 옷감의 샘플을 모아보낸 견본책이다. 당시 신라의 비단은 일본 귀족들의 인기 상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라는 당나라 제품들, 즉 각종 보석과 그릇, 자기들을 들여와 일본에 파는 중개무역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서면 이런 사정은 달라진다. 8世紀の後半あたりになると国家間の公的な関係が非常に細くなって弱くなりますから、その後で登場するのがこの南海岸あるいは西海岸を往来する白木商人たち、そういう中で登場したのが9世紀半ばの全般の政界人であって、でその政界人が、混乱している秩序のない、秩序が乱れたそういう、白木を中心とした東アジアの三角貿易を、再構築したと。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장보고의 무역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9세기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영빈관 고로칸이 있었던 곳이다. 지금도 발굴 현장엔 곳곳에서 자기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0만 점이 나왔다. 일본 학계에선 이 자기들을 장보고가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 시대 신라 자기는 물론 당대 최고의 교역품이었던 당나라 자기를 일본까지 가져올 사람은 장보고뿐이란 것이다. ちゃんぽごのあたりが、ここの航路館にやってきて一番最初商売を始めた人たち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こはたくさんの中国の焼き物、もちろん白木の焼き物も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が入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一番最初中国の焼き物を持ってきたのはちゃんぽごあたりが唐の国に白木坊っていうのを作って、そのあたりで中継貿易をやってここに